오늘 아침 여러분이 아주 오랫동안 공들여온 VIP 고객과의 대형 계약이 눈앞으로 날아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여러분이 준비한 제안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경쟁사 조건이 더 좋았던 것도 아니고요. 네, 전혀 아닙니다. 이유는 완전히 엉뚱한 곳에 있어요.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 지구 반대편 이란에서 발생한 드론 폭격이 그 고객의 개인 주식 계좌에 마진콜을 발생시켰고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겠네요. 맞아요. 그 극심한 재무적 패닉 상태에 빠진 고객의 귀에는 여러분의 완벽한 브리핑이 단 한 글자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약간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업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 중 하나거든요. 그렇죠. 고객의 지갑이라는 게 결코 거시경제의 충격파로부터 그 진공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아니니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중요한 고객과의 미팅을 앞두고 운전대를 잡고 계신 여러분, 혹은 모닝커피를 마시면서 오늘은 무슨 화두로 대화를 시작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영업 전문가분들을 위해 오늘 이 딥다이브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들이 2026년 3월 16일자 대한민국 주요 뉴스 브리핑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어젯밤 뉴스를 앵무새처럼 읊어대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하죠. 그걸로 영업이 되진 않으니까요. 네, 이 파편화된 사실들을 엮어서 고객의 경제적 고민을 읽어내고 또 그들의 심리적 방어 기제를 허물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무기로 벼려내는 것. 그게 바로 오늘의 미션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봐야 할 지점은 역시 중동입니다. 중동 리스크요? 네, 이 거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태평양을 건너서 어떻게 우리 고객들의 영수증과 그 대출 이자에 꽂히고 있는지 그 인과관계를 추적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이 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엄청 긴박하죠. 미국이 이란의 하르그섬 군사시설 90여 곳을 타격했습니다. 90곳이요? 규모가 상당하네요. 네, 근데 다행히 글로벌 경제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시설은 남겨뒀어요. 확전을 좀 피하려는 의도를 보인 건데 이란이 곧바로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구를 공격하면서 보복에 나섰죠. 이미 사망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도 지금 굉장히 다급해 보입니다. 과거에 이란이 코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을 과소평가했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센 비판에 직면하니까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즉각적인 군함 파견을 요구한 상태예요. 중국은 적대 행위 중단이 먼저라면서 사실상 거절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 정부는 지금 신중 검토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완전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 이상이 지나가는 엄청난 병목 구간이잖아요. 맞습니다. 세계 물류의 목줄이죠. 거기가 폭이 워낙 좁아서 군사전술적으로는 적의 타격에 고스란히 노출된다고 해서 킬박스라고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네, 7박스 맞아요. 2020년에도 파병 논란이 한 번 있었거든요. 기억납니다. 근데 그때는 단순한 무력 시위 성격이 강했다면 반면에 지금은 실제 교전에 휘말릴 리스크가 거의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럼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 딜레마 상황이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이 엄청난 국제적 긴장감이 그냥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당장 오늘 아침 시장의 숫자로 번역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환율이 무려 1,499원, 사실상 1,500원에 도달했습니다. 우와, 1,500원이요? 이달 평균이 1,476원이었는데 이거 1998년 외환위기 이후로 볼 수 없었던 수치거든요. 맞아요. 코스피는 지금 5,487.24를 기록 중이고 비트코인은 1억 5,6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진짜 유가 100달러, 환율 1,500원 시대가 완전 현실이 된 거네요. 고객과 마주 앉았을 때 대표님, 지금 유가 100달러, 환율 1,500원 시대가 진짜 현실이 됐습니다. 이렇게 운을 떼기엔 이보다 더 직관적인 지표가 없죠. 그렇죠. 훌륭한 아이스 브레이킹 소재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아니, 물가를 잡겠다고 정부가 30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라는 진짜 초강수를 꺼내 들었잖아요. 네, 아주 강력한 조치였죠. 근데 제가 오늘 아침 출근길에 본 주유소 가격표는 여전히 1,800원대였습니다. 아니, 정부가 가격을 묶었는데도 가격표가 그대로인 건 이거 약간 거대란 구렁이가 돼지를 삼킨 것과 같은 이치 아닐까요? 구렁이가 돼지를 삼켰다. 재밌는 비유네요.
그러니까 구렁이가 아무리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결심해도 이미 삼킨 돼지가 소화기관을 다 빠져나갈 때까지는 배가 계속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고객들은 전혀 체감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경제학에서는 그걸 타임래그, 즉 정책과 현실의 시차라고 부르거든요. 아, 타임래그요? 네, 주유소들의 그 지하 저장 탱크를 보면요.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아주 비싼 값에 사들인 고가의 재고가 아직 가득 차 있습니다. 아, 선입선출 구조니까. 맞아요. 비싸게 매입한 기름을 모두 소진하기 전까지는 정부가 공급가를 강제로 내렸다고 해서 오늘 당장 소매가를 떨어뜨릴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거죠. 게다가 인건비나 임대료 같은 고정 운영비 부담도 여전할 테고요. 그렇죠. 주유소 사장님들도 당장 가격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 정책이 실제 고객들의 지갑, 그 체감 물가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뜻인데 여기서 우리가 고객에게 전달해야 할 진짜 인사이트는 뭘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아, 바로 그 지점이 영업 현장에서 고객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오, 언젠가요? 지금 당장의 주유소 가격표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봐야 할 분수령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물가를 억누르기 위해서 막 쏟아붓고 있는 전략 비축유 방출 효과가 꺾이는 시점, 즉 3월 30일입니다. 3월 30일이요. 미국의 전략 비축유도 무한정은 아닐 테니까요. 게다가 지금 이미 미국 내 가솔린 가격이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갤런당 3.5달러를 돌파해버렸거든요. 아, 갤런당 3.5달러가 넘어가면 미국 내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잖아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현직 대통령에게 엄청난 정치적 압박이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치솟은 유가가 고스란히 반영된 미국의 핵심 물가지수가 바로 4월 초에 발표가 됩니다. 아, 4월 초. 네, 이 지표가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파병을 강행해서 확전의 길로 갈지 아니면 이란과 물밑 협상에 나설지를 결정할 최대 변곡점이 될 거거든요. 야, 그럼 우리 영업인들이 고객을 만났을 때 딱 이렇게 조언해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요? 대표님, 지금 주유소 가격표 안 내려가서 답답하시죠? 하지만 진짜 고비는 지금이 아니라 미국의 비추류 효과가 끝나는 3월 말부터 4월 초 물가지표가 발표되는 시점입니다. 라고요. 완벽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시기에 시장 변동성이 상상을 초월할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유동성을 좀 확보하시고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짚어주는 거죠. 단순한 뉴스 브리핑이 아니라 4월 초라는 아주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하면서 고객의 재무 전략을 점검해주는 훌륭한 접근이네요. 고객 입장에서는 진짜 나를 챙겨준다고 느끼겠죠? 자, 이렇게 중동발 인플레이션이 거시경제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다면 이것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개인 고객을 대출 그리고 심리 상태에는 어떤 연쇄작용을 일으키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물가 상승 우려가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죠? 네, 아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결과 지금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6.5%를 돌파해버렸어요. 와, 6.5%요?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 아닙니까? 맞아요. 과거에 영끌로 집 사셨던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매달 날아오는 이자 청구서가 공포 그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아니, 이자가 6.5%로 미친 듯이 치솟고 있으면 상식적으로는 허리띠를 막 졸라매고 어떻게든 빚을 줄여야 하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데이터는 지금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잔액이 5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는데 빚은 더 낸다. 이거 약간 불타는 집에 맨몸으로 뛰어드는 격 아닌가요? 겉보기에는 명백한 자해 행위처럼 보이긴 하죠. 대체 이 비이성적인 현상의 원동력이 뭡니까? 근데 그 내면의 메커니즘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게 철저하게 생존을 위한 발버둥입니다. 생존이요? 네, 크게 두 가지 강제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아까 오프닝에서 잠시 언급했던 마진콜의 공포입니다. 아, 담보 부족이요? 네, 최근 증시가 막 널뛰기를 하면서 과거 저금리 시절에 빚을 내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계좌에 담보 부족 알림이 뜨기 시작한 겁니다. 증권사들은 뭐 자비가 없죠. 전혀 없죠. 오늘 오후 2시까지 증거금을 채워넣지 않으면 내일 아침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반대 매매로 주식을 강제 청산해버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6.5%라는 살인적인 이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신용대출을 당겨 쓰는 건 투자를 더 하려는 게 아니라 당장 내일 아침 계좌가 깡통이 되는 걸 막기 위한 일종의 인공호흡기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지금 이 폭락장을 일생일대의 기회로 착각하는 심리예요. 아, 이른바 비투 세력이군요. 네, 빚내서 투자하는 거죠. 시장이 지금 떨어지는 칼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닥이다. 여기서 물타기를 해야 탈출할 수 있다. 이런 인지부조화에 빠져서 고금리 대출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야,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이 맞물리면서 지금 가계부실의 뇌관이 미친 듯이 부풀어 오르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그럼 그 엄청난 재정적 압박이 사람들의 일상과 정신건강을 그냥 둘 리가 없겠는데요?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이 일상생활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4명 중 1명이면 엄청난 수치죠. 특히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타겟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남성은 40대가 36.3%, 여성은 30대가 41.5%로 스트레스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340 세대네요. 네, 원인의 압도적 1위와 2위가 바로 직장 생활과 경제 문제였습니다. 사실 340 세대는 사회의 허리이자 지금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의 가장 핵심적인 타겟 고객층일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당연하죠. 가장 경제 활동이 활발할 때니까요. 이분들이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6.5% 주택담보대출, 이자 폭탄, 그리고 주식시장 마진콜의 직격탄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세대입니다. 집은 샀는데 이자는 막 오르고 자산 가치는 떨어지는데 애들 교육비도 끝없이 들어가고요. 진짜 진퇴양난이네요. 네, 이 지점에서 금융감독원이 아주 시의적절하면서도 씁쓸한 경고를 하나 냈어요. 어떤 경고죠?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적 불안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파고드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 진짜 나쁜 놈들이네요. 정부 대환 대출을 지원해준다면서 가짜 링크를 막 보내거나 아니면 갑자기 전화해서 대출을 당장 상환하라고 협박하는 수법이에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판단력이 훅 흐려진 340 세대를 정확히 타겟팅한 악랄한 범죄네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보이스피싱 주의보가 오늘 여러분이 고객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자연스러운 명분이 됩니다. 오,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무턱대고 고객님 요즘 대출 이자 때문에 부담 크시죠? 상품 하나 가입하시죠? 이렇게 접근하면 100% 거절당하거든요. 그렇죠. 부담스러워서 바로 끊어버리죠. 대신 이렇게 접근해 보시는 겁니다. 고객님, 요즘 중동 뉴스 때문에 주담대 이자도 오르고 증시도 막 흔들려서 신경 쓰이실 텐데 금감원에서 이런 불안한 심리를 노린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주의보를 냈습니다. 아, 정보 제공 차원이군요. 네, 혹시라도 대출금 당장 갚으라는 문자나 저금리로 대환해준다는 링크 받으시면 절대 누르지 마세요. 그거 100% 사기입니다. 라고 챙겨주는 거죠. 야, 그렇게 먼저 안보를 묻고 정보로 방어막을 딱 쳐주면 고객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한테 무언가를 팔려고 전화한 게 아니라 진짜 내 재무 상황을 걱정해서 보호해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 신뢰가 형성되는 순간을 노리는 겁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거죠. 어떤 식으로요? 통화한 김에 여쭤보는데요. 혹시 지금 쓰시는 마이너스 통장 갱신주기나 주택담보대출 금리, 재산정 기간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제가 한번 리스크를 점검해 드릴까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와, 이거야말로 뉴스를 영업의 무기로 바꾸는 실질적인 기술이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거시경제의 위기가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으로 이어지고 그 취약성을 보호해주는 역할이 바로 재무설계 전문가의 진짜 존재 이유라는 뜻이겠죠? 정확합니다. 자, 무겁고 팍팍한 경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대화의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전환해 볼 시간입니다. 고객과의 미팅이 항상 차가운 숫자 이야기로만 꽉 채워질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스몰 토크가 또 아이스 브레이킹의 핵심이죠. 맞아요. 다양한 고객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화제들을 다뤄보죠. 우선 날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오늘 극심한 일교차에 전국이 미세먼지 나쁨 수준입니다. 네, 아침 기온이 막 0도 가까이 떨어졌는데 한낮에는 16도까지 오르거든요. 온도차가 엄청나네요. 고객을 딱 만났을 때 오늘 같은 날 감기 걸리기 딱 좋으니까 따뜻한 차 한잔 하시죠? 이러면서 부드럽게 대화를 여는 게 기본 중에 기본 소스입니다. 그럼 학부모 고객을 만난다면 어떤 화두가 좋을까요? 단순히 미세먼지 이야기에서 끝날 게 아니라 스쿨존 이슈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그 통계 보셨군요. 네,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발생한 사상자가 1,800명을 넘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경찰이 신학기를 맞아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랑 속도 위반 단속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야, 이 이슈는 단순히 운전 조심하세요라는 덕담을 넘어서서 고객의 일상적인 동선과 직결되는 실질적인 정보네요. 그렇죠. 학부모 고객에게 요즘 아이들 등하교 시간대에 경찰 단속이 엄청나게 타이트해졌습니다. 혹시나 단속에 걸려 범칙금 내시면 기분 확 상하시니까 학교 근처 지나실 땐 내비게이션 속도 꼭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디테일하게 챙겨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 고객을 만난다면 이 뉴스를 주목해야겠습니다. 어떤 뉴스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이 무시무시한 3대 가축 전염병이 지금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고요. 네.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왜 하필 한국에서만 이 세 가지 질병이 한꺼번에 터지는 건가요? 이 부분은 약간 우리나라 농축산업의 구조적 취약성과 맞닿아 있거든요. 구조적 문제요? 네, 좁은 국토에 밀집된 공장형 사육 환경,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의 사료 차량이 여러 농장을 막 돌면서 교차 오염을 일으키는 유통구조의 문제예요. 한 대의 트럭이 여러 농장을 방문하니까 병균을 다 옮기고 다니는 거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OECD 국가 중에서 이 3대 가축 전염병이 동시에 확산하는 나라는 지금 한국이 유일합니다. 유일하다고요? 네, 방역망이 뚫린 수준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뜻이죠. 이게 단순히 돼지나 닭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일 식당 사장님들이 도매상에서 받아야 할 식자재 원가가 폭등한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직격탄이죠. 그럼 삼겹살집이나 치킨집 운영하는 고객을 만났을 때 사장님 요즘 3대 가축 전염병 때문에 고기값이랑 계란값이 또 오를 텐데 마진 남기기 너무 힘드시죠? 이렇게 그분들의 고충에 깊이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내가 고객의 고통을 팩트 기반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대화할 때 지뢰밭처럼 진짜 조심해야 할 주제도 있습니다. 바로 정치 뉴스죠. 정치는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사퇴했던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이틀 만에 전격 복귀하고 또 갈등 수습을 위해서 전기 충격식 공천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자극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사실 이런 뉴스는 술자리에서는 흥미로운 안주거리지만 고객 미팅 테이블에 올리기엔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굉장히 위험하죠. 정치 이슈를 다룰 때 영업인이 가져야 할 스탠스는 딱 하나입니다. 철저한 현상 분석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상 분석가요? 네. 누가 옳고 그른지를 막 따지거나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순간 고객의 절반을 잃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마음이 확 상해버리니까요. 이정현 위원장의 복귀나 전기 충격식 공천이라는 그 자극적인 단어들 뒤에 숨은 본질은요, 결국 정치적 불확실성의 극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내부 권력 투쟁에 몰두하느라 정작 민생 법안이나 경제 정책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법인 대표나 사업가 고객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요? 대표님, 지금 정치권이 공천 문제로 워낙 시끄러워서 당초 기대하셨던 세제 개편안이나 인프라 지원 법안 통과가 생각보다 많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이 불확실한 공백기에 대한 기업 차원의 대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라고요. 와, 아주 객관적인 리스크 관점만 딱 제시하는 가장 세련되고 프로다운 접근이네요. 맞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 일부 공개 판결 뉴스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논란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냥 앞으로 기관들의 자금 집행이 투명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라는 아주 건조한 팩트 전달로 끝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군요. 논쟁에서 이기고 고객을 잃는 그 치명적인 우를 범해선 안 되니까요. 절대 안 되죠. 자, 분위기를 확 반전시켜서 가슴 뜨거워지는 스포츠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스포츠 좋죠. 야구팬 고객이라면 오늘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결과에 눈이 번쩍 뜨이겠는데요. 영원한 라이벌 일본이 4강에서 탈락했다고요. 네, 베네수엘라가 홈런 3방을 막 터뜨리면서 17년 만에 4강에 진출하는 대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이변의 연속이네요. 근데 이거 말고도 감동적인 소식이 있다고요? 네, 오늘 제가 꼽은 가장 중요하고 감동적인 뉴스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밀라노 코르치나 담페초 패럴림픽 소식입니다. 김윤지 선수 이적이군요. 네, 맞습니다. 크로스컨트리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면서 한국 선수 최초로 단일 패럴림픽 대회 5개의 메달, 무려 2관왕이라는 역사적인 대기록을 썼습니다. 진짜 김윤지 선수의 레이스를 보면요.
인간의 한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막 경외감이 들거든요. 눈물이 날 정도죠. 우리가 앞서서 1부, 2부에서 막 다루었던 그 숨막히는 거시경제의 압박들 있잖아요. 환율 1,500원 폭등, 주담대 6.5%, 마진콜의 공포. 네, 그런 숫자들이 주는 무력감에 완전히 짓눌려 있는 3040 세대 고객들에게 이 김윤지 선수의 스토리는 단순한 스포츠 뉴스를 넘어선 아주 강력한 항우울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한계와 극한의 환경을 이겨내고 묵묵히 그 설원을 걸으면서 역사를 만들어낸 그 투혼 말이죠. 저라도 미팅 때 이 이야기를 무조건 꺼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시겠어요? 고객님, 김윤지 선수 경기 혹시 보셨습니까?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한계 상황에서도 결국 해내더라고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참 춥고 혹독하지만 이 또한 잘 버텨내면 반드시 돌파구가 있을 겁니다. 라고요. 와, 너무 좋네요. 이것이야말로 차가운 숫자가 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영업인의 진정한 리더십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탁월한 연결입니다. 지표와 숫자 위에서 결국 결정을 내리는 건 사람이니까요. 그 불안을 잠재우고 희망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재무설계 전문가의 진짜 역할이죠. 어느덧 오늘 다룬 출처들을 하나로 싹 모아봐야 할 시간이네요. 오늘 우리는 참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야기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네,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지구 반대편 이란 하르그 섬의 군사 타격이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환율을 1,500원 턱 밑까지 끌어올리는지,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어떻게 6.5%라는 주담대 금리로 변환되어서 3040 세대를 마진콜과 비투의 늪으로 막 밀어놓고 있는지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스몰 토크도 풍성했죠. 맞아요. 스쿨존 단속 이슈,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밥상 물가, 그리고 김윤지 선수의 기적 같은 금메달 소식까지 고객의 일상에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부드러운 화제들도 다 장착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오늘 만날 고객이 누구든 이제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맞춤형 대화의 무기가 아마 가방 속에 가득 채워졌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 모든 자료를 관통하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오늘 초연결 시대의 가장 극단적인 단면을 생생하게 목격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의 그 군함 파견 논의가 단 며칠, 아니 단 몇 시간 만에 서울에 사는 40대 직장인의 마이너스 통장 한도와 스트레스 지수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시대란 말이죠. 진짜 무서운 속도죠. 이건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객에게 제공해왔던 위험 대비, 즉 전통적인 재무적 안전망은 이토록 빠르고 예측 불가능하게 위험이 전이되는 시대에도 여전히 100% 유효할까요? 아니면 거시적 변수부터 고객의 그 심리적 패닉까지 아우르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보다 입체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한 시점일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매고 서류 가방을 챙기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의 본질 자체를 완전히 재설정해야 할 때라는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묵직하고 도발적인 통찰이네요. 이 고민을 안고 영업 현장으로 향하는 여러분에게 영국의 작가 밀런이 남긴 이 명언을 전하면서 오늘 딥다이브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들어보시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은 더 용감하고 보이는 것보다 더 강하며 생각하는 것보다 더 똑똑하다. 와, 정말 힘이 되는 말이네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고객 미팅에서 여러분의 지식과 통찰이 아주 빛을 발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활기찬 하루 보내십시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완벽한 무기가 될 날카로운 통찰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